이게 신경 관련된 증상이 한의원에서 과연 치료가 되느냐, 어떤 기준으로 치료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 치료가 되느냐 하는 질문에는 제 답은 yes입니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하지만 율신경, 내겐 너무 어려운 너. 아무리 신경을 써도 모르겠다면 경희미르의 광진으로 가자. 보통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디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셔서도 이게 신경 관련된 증상이 한의원에서 과연 치료가 되느냐, 어떤 기준으로 치료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 치료가 되느냐 하는 질문에는 제 답은 yes입니다. 신경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신경의 가소성이라는 부분을 좀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경의 연결은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신경계는 뉴런의 연결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되고 처리되는 일련의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신호가 어디로 전달이 되고 또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뉴런의 연결이 한번 딱 결정된 이후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뉴런이 B라는 뉴런에 연결돼서 신호를 잘 전달하다가 어떤 이유로 C라는 뉴런 쪽으로 신호를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한 어떤 이유라 하는 건 보통 반복적인 통증이나 염증의 신호, 즉 지속적인 자극 또는 강력한 트라우마처럼 강한 자극일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관절염처럼 잘 낫지 않는 염증이나 통증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아프다 신호를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부위에 이제 염증이 더 이상 없어서 통증이 안 나오는데도 마치 통증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신호가 느껴지게 됩니다. 또 교통사고로 당하는 것처럼 큰 사고 뒤에는 우리가 사고 후유 장애 이런 것처럼 강한 자극에 의해서 신경 증상을 겪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침과 한약이 이런 신경의 연결에 문제가 생기는 신경 증상을 치료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침은 신경을 강하게 자극하는 효과를 이제 논문에서 여러 차례 입증한 바가 있고요. 한약은 이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유데스몰이나 파키믹산 같은 이런 성분들이 신경을 강제로 차단하거나 막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신경 주변의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신경의 기능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침은 강한 자극으로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줄 수 있고 한약은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서 신경의 연결이나 신호체계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방향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신경 문제로 인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장기적인 치료를 위해서 한의원에 내원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자율신경 문제 때문에 한의원을 찾는 분들한테 꼭 당부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내가 자율신경 문제 때문에 여러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너무 자율신경 이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자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단번에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제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내부나 외부의 환경 변화에 이제 우리가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율신경 관련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신경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의 다른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실제로 메스꺼림, 가슴 두근거림, 숨쉬기 답답한 이런 증상과 두통까지 호소하셨던 환자분의 경우 실제로 문제는 역류성 식도염이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한 뒤에 이런 여러 가지 자율신경 증상이 다 사라졌고요. 또한 어떤 환자분은 설사를 심하게 하면서 호흡곤란까지 같이 호소하셨던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설사 증상과 소화기 문제를 치료하면서 호흡 증상이 싹 해소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어지럼증 겪던 환자분 중에서 등이나 목 척추 긴장이 자율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치료하면서 어지럼증이 말끔히 해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임상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이상 증상이 느껴졌을 때 이게 단순히 자율신경 치료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혹시 다른 요인이나 근본적인 다른 증상이 있는지, 혹시 이걸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신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상당히 복합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율신경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율신경 문제로 인해서 이 다양한 신경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전문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또 100%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 스스로 생활 관리를 통해서 증상을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선 제가 신경의 생리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신경은 오직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고 세포 대사를 이어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특히 포도당이 공급되면서 산소 공급이 꼭 따라야 됩니다. 또 신경은 수면 시간 중에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해서 말단까지 이렇게 촉촉촉촉 보내주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신경의 필수적인 물질들을 생산해서 분배하는 이 중요한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강한 이상 신호를 발생하거나 또는 신체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율신경 역시 신경계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신경계의 기본적인 특징을 그대로 따라가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에너지 공급과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두통이나 메스꺼림, 어지럼증, 또 가슴 답답하고 통증, 이런 다양한 자율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 문제를 치료하려면 일정량의 탄수화물을 포함해서 규칙적인 식사를 꼭 하도록 하시고, 평균 대략 7시간에서 8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적절한 치료와 이런 생활 관리를 통해서 자율신경 문제를 현명하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